이번 사연은 제가 이제 만든 테이커스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원비만 매달 300만 원이에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이야기에 이 주제에 글을 올려도 되는지 고민이 되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저축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근에 아이들의 교육비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절이 무색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자녀한테 사교육비 지출이 월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교육비 지출이 커진 이유는 생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신도시인데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주변 학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으로 하루에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게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개인데 신도시로 이사 오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는 하루에 1개 정도 다녔었는데 보통은 뭐 태권도, 뭐 수학, 국어 정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 하나씩 2개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3개니까 주 5일 생각하면은 한 10몇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3회 뭐 이런 것들 막 가는 거죠.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에는 하루에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평일은 바쁘게 돌아가고요. 주말 이틀에 숙제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침부터 아침밥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해야 돼. 주말에 숙제를 하고 야 너 숙제 다 했어? 엄마가 이제 혼냅니다. 그러면 안 했는데 너 그거 했어? 안 했는데 야 점심 먹기 전까지 무조건 해. 뭐 이렇게 엄마가 이제 회초리 들고 혼내요. 그럼 아빠가 이제 옆에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주말이니까 애랑 좀 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애한테 야 너 점심 먹고 있다가 아빠랑 어디 갈까? 하면은 옆에서 이제 엄마가 와이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혼내죠. 토요일은 숙제하는 날, 일요일은 점심 이후에 잠깐 쉬는 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동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더 빡센 데가 이제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평일 밤에도 숙제를 하고,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은 숙제하고, 공부하고, 과외하고, 뭐 이러는 곳도 많죠. 맞벌이 부부지만 월 30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교육비와 고정생활비만 합쳐도 한 명의 월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서 월 저축률은 급여의 15% 미만이 되었습니다. 저축을 15% 정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직군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소득은 그냥 천천히 늘어난다. 근데 초중학생인데 지금 10% 저축밖에 못한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적자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교로 가면 갈수록 애들의 그 사교육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학비라고 해야 될까? 학비나 뭐 용돈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사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가방도 사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제 장난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축은커녕 이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애들 학비 내주고 도저히 학비를 못 내주니까 애들 보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해주고 그러면서 애들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빠 엄마는 돈 다 쓰고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자녀를 다 키우신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그냥 미국 우량주나 사줄 걸 그랬으면은 어차피 대학 안 가도 상관없게 했을 텐데라고 말도 합니다.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의 저축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투자금을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교육비를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뉠 거예요. 미혼이거나 애가 없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아직은 애기 수준인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뭐 한 4살, 5살 이하인 사람들은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됩니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학생을 키우는 분들이 있죠. 학생도 초 1, 2 말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사람들은 맞아. 나랑 똑같네. 웰컴 투 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애 낳아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돼요. 거의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라고 내가 애가 태어날 때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쓱 바뀝니다. 왜 그럴까? 보통은 남편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애를 그래도 좀 사교육도 시키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편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에 대학 다 의미 없어. 뭐 이제 애들도 없고 이제 뭐 서울대 그냥 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대도 뭐 학력도 필요 없고 이제 AI의 시대야. 그러니까 학교 보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 지금 라이딩 내가 할게 주말에 여보 좀 쉬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애가 너무 애기거나 애기가 없거나 미혼이신 분들은 아이의 입장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의 입장. 이게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운 분들은 남녀가 다 공감합니다. 남편, 아내가 다 공감하는 게 아이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안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학교는 예전에 다 다니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뿐이지 사실은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곳입니다. 뭐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뭐 준비하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신경 써야 되지만 애가 학교를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는 본인 입장에서 그 사회적 지위의 공간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인정받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할 때 항상 뭐 입에 달고 사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회사 생활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이직한다, 뭐 때려친다, 뭐 이러면서 막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하시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똑같이 아이들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를 안 갈 방법은 솔직히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막 나가겠다는 애들 아니고서는 학교를 가긴 갑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공부 못한다. 너 왜 그러냐. 막 혼나. 계속 혼나. 그리고 막 뭐 못한다고 막 계속 막 구박당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있어. 쟤네들은 뭔가 탄탄대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계속 뭔가 좀 이 집단,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나 회사나 똑같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거, 이게 회사에서는 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 못하는 거 상관없어. 난 그냥 회사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어때? 너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애들하고 놀면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집단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집단을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계속 구박받고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 이 학원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레벨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 초등학교가 좀 시험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아예 없는 지역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너무 시험을 보게 해서 애들이 힘들다라는 논리로 시험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학원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완전 아기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고학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안한 거야. 우리 애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고 아빠도 불안해. 우리 애가 도대체 어느 수준이지? 얘가 과연 대학을 갈 수는 있나? 뭐 대학 가면 어딜 가지? 인서울 정도는 하려나? 근데 생각해보면 인서울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학원을 다니시면요, 잘 되면 어디까진 갑니다. 뭐 이런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돌리면서 뭘 하냐? 어머니, 저희 학원에서 우리 영식이 버티려면요,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나오네요. 이대로 가면요, 지금 다음 학원 못 가고요. 다음 학원 못 가게 되면은 아마 인서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라면 지금 조금 더 챙겨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 좀 보충하셔가지고 이번 겨울에 좀 달리시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학원이 계속 떨어져.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 엄마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디 학원을 다녀요라는 게 우리 애의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애가 어디 학원을 다녀. 그러면 너 애 공부 좀 잘하네. 그러면 어떤 엄마가 이제 말실수를 해요. 뭐냐면 저희 애가 여기 학원 다니는데 여기 되게 좋은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속상하죠. 왜냐면 그 학원을 보낼 수가 없거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갈 수 있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다고 돈을 낸다고 해서 다닐 수 없어요. 그런 학원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모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안 키워보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가 원하지도 않는 거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시키고 있냐.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미국 장 그거 S&P 500 사가지고 그냥 뜨끈하게 국밥처럼 그냥 묻어두면은 애가 나중에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 애가 순수해. 되게 순수하고 뭐 이렇게 뭐 색종이 접는 거 좋아하고 뭐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냥 이렇게 애가 해맑게 크고 있어요. 근데 어디 좀 불안해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그냥 광탈. 뭔가 그 우리 동네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런 학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원에 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되게 순수하게 막 즐겁게 살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못 따라가면은 시기를 놓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분명히 중3 때 수학을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떠오르는 거야. 20년, 30년 전이. 그러면서 그때 내가 죽어라고 수학 공부를 해봤지만 기초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도 못 따라잡고 결국에 고1쯤 돼가지고 수학을 포기했었지. 내가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공부 열심히 해봤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수학 포기자가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지금 뭔가 순수하고 순진하게 크고 있지만 내가 어떤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애가 나중에 만약에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알아서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서울대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애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학교 가면 맨날 혼나지. 학원 가면 맨날 못한다고 그러지. 근데 난 이해도 안 되지. 근데 뭐 이미 학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외까지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포기하자. 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만큼은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아이들도 스스로 좀 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친구 친한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한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면 야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는 약간 대범한 아이들도 있지만 나도 쟤만큼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애가 원해. 애가 원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것도 쉽지 않죠. 이 인정 욕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못하는 거를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막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어. 왜냐면 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 인정받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나 학원 좀 보내줘. 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조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애들을 학원을 막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애를 많이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를 원망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공부를 못했다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기준 하루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데 중간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군지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거를 그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몰라. 학군지에 안 사는 경우가 많죠. 애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잘 모르고 그냥 건강하게 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학군지로 딱 가는 순간 우리 애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 30명 중에서 28등을 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살면서 못 해본 등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 공부를 잘하면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 그냥 보통 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뭐 해가지고 그냥 공부는 하면 되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다가 우리 애가 갑자기 하위 10%막 이렇게 찍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를 너무 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첫째는 놀리다가 둘째를 완전 조지는 분들도 많아요. 둘째는 막 잡아 돌립니다. 너 언니 봤어? 못 봤어? 너 언니처럼 될 거야? 하면서 막 애 둘째를 막 완전 막 잡아 돌리는 엄마들도 많아요. 너 잘못하면 언니처럼 돼.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는 분들도 많죠. 이미 열심히 했던 아이를 뒤따라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서 이것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학군지나 이런 데서 살아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더 열심히 해. 얘네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집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죽어라고 했는데 실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몇 년간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로 갑니다. 그동안 지출한 아이 학원비를 미국 우량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우리 애가 대학을 안 가도 됐을 텐데 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학원비를 쓴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부모가 없어요. 다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모아가지고 차라리 가게를 하나 차려주자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공부할 아이들은 알아서 잘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천재과잖아요. 천재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특히 미혼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은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과외를 받지 않습니다. 과외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교육을 하냐 안 하냐가 이 아이의 어찌 보면 인생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정답도 아닙니다. 아이와 우선 장시간의 대화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이 내 앞으로 펼쳐진 미래를 설명을 더 해줬었다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초중고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분보다는 공부를 못한 분이 훨씬 많겠죠. 이건 뭐 당연히 평균적인 거니까. 그러면 100% 했어. 내가 차라리 초중고 때 정신 차리고 공부 더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정확한 어떤 미래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장시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감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도 인식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면 뭐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대안까지 아이 스스로가 찾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돈만 쓰고 애는 애대로 그냥 고통만 받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사교육을 안 시켰는데 좋은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제 효자 효녀인데 이런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1번 어차피 하래들이야.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사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좋은 학교 보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선방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후 대비는 많이 망가졌지만 애라도 좋은 학교 갔으니까 너라도 잘 되라 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는데, 사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좋은 학교를 만약에 못 갔다고 칩시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결국에 결과가 이제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은 부모의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4번을 볼게요. 사교육도 안 시켰는데 나쁜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축하합니다라고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안 시켰으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뭐 돈 줄게. 그럼 됐지? 라고 하면 과연 애가 좋아할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보면 2번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2번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투자를 해봐야지만 좋은 학교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교육에 투자를 안 했는데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럼 대부분 애가 학력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교육에 많이 해도
나쁠 확률도 있지만 사교육을 많이 투자했더니 그나마 좋은 데 간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네 가지에 대한 거를 아이랑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노후 대비도 있고 내가 이걸 지원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인 건지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할 테니까 정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볼래? 라고 많이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3번으로 가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야. 야,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라는 거를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4번으로 가자 그냥.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감독이나 코치지 선수로 뛰는 애는 우리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태업을 하거나 훈련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동네를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네부터 옮겨야 돼요. 비싼 동네를 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동네는 학군지다. 학군지라는 거는 우리는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기로 동의했다. 라는 거에 체크하고 이사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군지에 살면서 학원을 안 보내는 분들도 소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아예 학원을 안 보낸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영수 같은 걸 안 할 뿐이지 예체능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래나 저래나 학군지는 사교육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교육을 줄이겠다? 학군지를 떠나야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교육비가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 정도를 쓰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사는 거주지를 이 사교육비 때문에 바꾼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기 좋은 동네가 또 학군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학군지에서 사교육을 하자라는 걸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안 쓰고 돈을 모으겠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끊어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 써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애가 공부를 이제 안 하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 물론 알아서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또 찾아주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 말고 다른 걸로 성공한다는 게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교육 할 돈 모아가지고 애한테 줘라.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대전제를 놓친 거죠. 뭐냐면 우리 애가 돈 관리를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애한테 사교육을 안 시키고 과연 내가 뭐 한 3억을 모아가지고 애한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애가 그 돈을 잘 관리할까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예 10살 때부터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애가 재테크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자녀 키우는데 정답은 없어요. 당연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을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잘 키울 수 있다. 모두가 부모 마음대로 잘 크면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겠죠. 성과가 나오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교육도 어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감독과 선수의 입장에서 서로 장시간 소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면 빨리 다른 걸 찾아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뭐냐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거를 나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젊은 분들한테 뭘 좋아하시고 뭘 꿈이 있고 어떤 걸 좋아해요 하면은 보통 소비하는 거를 말하거나 어떤 그냥 단순한 취미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살면은 행복하고 뭘 하고 사는 게 즐거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평생 할 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왜냐면 부모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병원 가라면 가고 하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컸고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부모님 탓을 하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돈은 돈대로 썼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우리는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힘든 상황에 빠지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시켜줘야 되죠. 당연히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방법은 별로 없겠죠. 오히려 방임하고 방치하는 아이들 중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신경 안 쓰고 야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어떤 천재성이나 이런 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경험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깊은 대화를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좋은 역할은 아이한테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빠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해. 엄마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해. 라고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 같이 주말에 뭐 공부해 볼까? 같이 알아볼까? 요즘 뭐 AI가 되게 유명하다는데 뭔지 한번 같이 뭐 박물관이라도 한번 가볼까? 어떤 뭐 영상이라도 같이 볼까? 하면서 최대한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깊은 대화를 해야지 아이도 자기의 길을 찾고 부모도 그에 맞는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